안개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강원도 깊은 산골에 특수전 사령부를 하얗게 집어삼키고 있었다. 새벽 6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변경의 정적은 벌써부터 미세한 움직임들로 깨지고 있었다. 군식당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미역국 냄새가 흙 냄새와 뒤섞여 코끝을 스쳤고 멀리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낮은 웅성거림이 희미하게 퍼져나갔다. 이 거대한 안개 속에서 한 사람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발소리는 마치 훈련이라도 하듯 일정하고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계급장이 없는 낡은 야전상의에 얼룩진 전투복 바지 차림, 허리춤에는 작은 수첩과 펜, 그리고 주머니에는 간단한 공구들이 들어 있었다. 47세의 나이에 이 거대한 부대를 이끌고 있는 여성 사성장군, 강민정 대장이었다. 강민정은 화려한 예복이나 훈장 대신 낡은 전투복을 택했다. 그녀의 지위는 군복에 달린 별 4개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걷는 모든 발걸음, 그녀가 바라보는 모든 시선에 담겨 있었다. 오늘도 그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현장을 직접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병사들이 매일 오가는 길목의 작은 균열부터 거대한 건물의 배관까지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았다. 군단 본부 건물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새벽의 찬 기운이 배관의 차가운 금속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배관의 이음새 부분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다. 예상했던 대로 축축한 습기가 손에 묻어났다. 물이 조금씩 새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 정도의 누수는 당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대부분의 지휘관이라면 보고서 한 장으로 처리하고 넘어갈 일이었다. 하지만 강민정은 달랐다. 그녀는 작은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거대한 사고로 이어지는지 수없이 목격해왔다. 이대로 두면 나중에 동파라도 되면 대대적으로 공사를 해야 할지도 몰라. 작은 수첩을 꺼내 빠르게 메모를 적었다. 건물 뒤편 배관 누수. 오늘 중 정비팀 연락 요망. 글씨는 힘있고 단정했다. 그녀는 이런 세심한 관리가야말로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믿었다. 병사들의 안전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들에서부터 지켜지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전력 설비실이었다. 육중한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문을 여는 순간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묵직한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내부는 습하고 어두컴컴했다. 그녀는 휴대용 손전등을 켜고 차단기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다. 쌓여있는 먼지, 거미줄, 그리고 습기로 인한 부식의 흔적들을 꼼꼼히 확인했다. 여기 청소 상태가 영 아니군. 합선이라도 나면 큰일인데 수첩에 또 한 번 메모를 추가했다. 전력 설비실 내 먼지 및 습기 제거, 전기 청소 지시. 이 모든 작업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가 부대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살피는 과정이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강민정 대장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전설처럼 돌고 있었다. 어제도 사령관님이 우리 생활관에 직접 오셔서 난방 확인하셨대. 진짜? 그냥 사진 찍고 가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진짜로 구석구석 다 보시고 가셨어. 우리 생활관 보일러 고장난 거 직접 고쳐주신 거 아냐? 야, 대장이 직접? 말도 안 돼. 나도 들었어. 그냥 형식적인 시찰이 아니라 진짜로 병사들 불편한 거 다 찾아다니신대. 이런 이야기들은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강민정은 딱딱한 규율과 계급으로 부대를 통치하는 대신 진심 어린 관심과 존중으로 병사들의 마음을 얻었다. 그녀의 리더십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명령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신뢰였다. 건물 내부로 들어섰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면서도 그녀의 눈은 바쁘게 움직였다. 손잡이가 흔들리지는 않는지
발판에 미끄러운 부분은 없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사성대장이라는 거대한 직책과 어울리지 않는 소박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마치 작은 부대의 소대장이라도 된 듯한 모습이었다. 3층 복도에 도착했다. 양쪽 벽에는 수십 년의 역사를 담은 훈장 액자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부대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들이었다. 강민정은 그 액자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그런데 한 액자의 나사가 눈에 띄게 풀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액자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었다. 이거 그냥 두면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늘 간단한 공구들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다. 드라이버를 나사에 맞춰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나사가 많이 풀려 있었다. 거의 떨어질 뻔한 상태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나사를 조였다. 액자가 제자리를 찾고 반듯하게 걸리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안심했다. 액자 속에는 오래전 이 부대를 이끌었던 선배들의 흑백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밝은 미소는 부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증명하고 있었다. 강민정은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분들도 이런 작은 것부터 신경 쓰셨겠지. 진짜 지휘관은 보이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야. 그녀는 이런 작은 정돈과 관리가 모여 부대 전체의 질서를 만들어낸다고 믿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신임 군단장 부임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보통 이런 날이면 다른 지휘관들은 의전 준비로 분주할 터였지만 강민정의 시계는 여전히 현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복도 끝에 있는 소화전 밸브를 만져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거는 교체해야겠어. 비라도 오면 또 누수나겠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꺼내 마지막 메모를 추가했다. 그리고 시계를 확인했다. 곧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표정에는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오늘도 변함없이 현장을 챙기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오늘이 평화로운 일상에 어떤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지. 드라이버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강민정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 순간 저 멀리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운명의 소리처럼 강민정은 낡은 드라이버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으며 마지막으로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멈췄다. 액자 속 인물들의 미소는 그녀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오는 듯했다. 우리가 지켜왔던 이 질서를 당신도 계속 지켜주십시오. 그 순간 멀리서부터 들려오던 발소리가 점점 더 크고 가까워졌다.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그 발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짐작할 수 있었다. 여러 사람의 발걸음이 한데 섞여 복도를 울렸다. 곧이어 양복 차림의 군무원들과 제복을 갖춰 입은 장교들이 3층 복도로 올라서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들 사이에서 유난히 돋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신임 군단장 박도현 중장이었다. 박도현은 54살의 나이였다.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거침없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깔끔한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마치 이 부대 전체가 그의 소유물이라도 되는 양, 오만함과 냉기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미 육사 서열주의와 여군을 낮잡아보는 발언으로 악명이 높았다. 부임 첫날부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의 욕망은 주변의 공기를 압도할 만큼 강렬했다. 복도의 중간 구간은 구조상 폭이 좁아지는 곳이었다.
강민정은 여전히 액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다. 정확히 그 지점에서 박도현과 강민정의 시선이 마주쳤다. 박도현의 눈은 잠시 멈췄지만 이내 불쾌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계급장 없는 낡은 야전 상의를 입은 한 명의 군인이었다. 게다가 여성. 박도현은 무의식 중에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부임 첫날부터 자신의 권위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믿었다. 복도에서 비켜 서지 않고 서성이는 하급자를 보는 순간 그의 끓는 성미가 폭발하려는 듯했다. 이봐, 여긴 군단장 집무실 앞이야. 업무 있으면 나중에. 지금은 비켜. 박도현의 목소리는 거칠고 명령적이었다. 주변의 수행 장교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들은 강민정 대장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신임 군단장의 기세에 눌려 감히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다. 강민정은 차분하게 고개를 돌려 박도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잠깐 점검 중이라. 하지만 박도현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잘랐다. 그의 오만함은 누군가 자신의 명령에 토를 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들리나 비켜. 그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말과 동시에 그는 어깨를 이용해 강민정을 거칠게 밀치고 지나갔다. 상당한 힘이 실린 충격이었다. 강민정의 몸이 벽 쪽으로 한 발 밀렸다. 그녀의 발 뒤꿈치가 액자 모서리에 가볍게 걸렸지만 그녀는 즉시 균형을 잡고 천천히 자세를 고쳐 세웠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실망과 함께 묘한 관찰의 눈빛만이 서려 있었다. 뒤따라오던 수행 장교 둘이 순간 멈춰 섰다. 그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첫날부터 군단장에게 역행할 용기는 없었다. 한 장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고 했다. 군단장님, 저분은. 하지만 박도현은 손을 휘저으며 그의 말을 막았다. 됐어. 첫날부터 기강이 이 모양이면 어떻게 하나? 기본이 안 돼 있군. 보고 체계부터 다시 배워. 그 말은 단순히 지적을 넘어선 명백한 무시와 조롱이었다. 박도현은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계급장이 보이지 않는 상대가 당연히 하급자일 거라고 단정했고 자신의 행동으로 기강을 바로잡았다고 생각했다. 강민정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첫날이라 오인한 건 이해하죠. 하지만 규율을 어깨로 가르치는 사람은 위험해. 그녀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다. 계급장이 없는 야전 복장 때문에 오해를 사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오늘 박도현의 행동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선 무례함이었다. 수행 장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첫날이라 감히 군단장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 아니, 저기 군단장님. 또 다른 장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박도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가자, 시간 없어. 박도현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첫날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새로운 부대에서는 처음부터 확실한 위계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휘 철학이었기 때문이다. 강민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액자 나사를 마저 조여놓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차분하고 정확했다. 그리고 천천히 복도를 빠져나갔다. 목격자들은 그 장면을 각자의 가슴에 새겨두고 회의장으로 향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방금 벌어진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다. 방금 전 박도현의 거친 행동과
강민정의 침착한 반응 사이에 뭔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기 때문이다. 강민정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부임식에서 만나게 될 새로운 군단장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과연 박도현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첫인상이 참 중요한데.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사무실로 향했다. 곧 부임식이 시작될 텐데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녀조차 예상할 수 없었다. 한편 박도현은 집무실에 도착해서 의자에 앉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역시 첫날부터 확실하게 해야 해. 기강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새로운 부대에서는 처음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도현은 아직 몰랐다. 자신이 방금 밀쳐낸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킬지. 수행 장교들은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곧 부임식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과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몇 시간이 흘렀다. 군단 대회의실에는 아침부터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회의실 전면에는 신임 군단장 부임이라는 붉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양옆으로는 묵직한 태극기와 부대기가 나란히 서 있었다. 합참과 인근 부대의 주요 지휘관들이 차례로 자리에 앉았다. 모두들 조용하고 엄숙한 태도로 이 중요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중앙 상석에는 박도현이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아침에 벌어진 복도 사건으로 인해 오히려 기분이 고양되어 있었다. 첫날부터 확실하게 기강을 잡았다는 자기만족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오늘 시작이 좋았어. 이래야 궁의가 바로 서는 법이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이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우쭐하게 만들었다. 드디어 자신이 이 지역의 군단장이 되었다는 실감이 온몸으로 밀려왔다. 회장실 문이 천천히 열리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섰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다. 정식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은 그 자체로 위엄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어깨 위에 반짝이는 4개의 별, 황금빛 사성 견장이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바로 강민정이었다. 아침에 야전 조끼를 입고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고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강민정은 먼저 합참을 향해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했다. 합참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답례했다. 오셨군요, 사령관.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지휘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강민정의 사성견장을 확인하고 자신들보다 한 계급 위인 대장에 대한 예우를 표한 것이다. 박도현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경례를 해야 했다. 특전사령관 강민정입니다. 라는 합참의 소개가 귓가에 맴도는 순간 박도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다. 미간이 무너지고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뭐라고? 박도현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아침에 복도에서 어깨로 밀친 그 사람이 야전 조끼 차림의 하급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보다 한 계급 위인 특수전 사령관, 그것도 사성대장이었다. 아침에 벌어졌던 모든 일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오만함과 무례함, 그리고 그 조롱 섞인 말들이 마치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되돌아오는 것 같았다. 좌우에 앉아있던 참모들의 시선이 의미심장하게 흔들렸다. 그들은 아침 복도에서 있었던 일을 목격했기에 이 상황의 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왜 그때 수행장교들이 그렇게 당황했는지, 왜 분위기가 이상했는지, 모든 것이 이제야 명확해졌다. 강민정은 담담한 표정으로 박도연을 바라보며 인사를 건넸다. 특전사령관 강민정입니다. 첫 대면이군요. 박 군단장.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첫 대면이라는 말 속에는 아침에 이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배려와 동시에 그 일을 잊지 않았다는 경고가 함께 담겨 있었다. 박도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예, 반갑습니다라는 평범한 인사조차 목을 넘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성대장이었다고? 박도현은 강민정의 견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분명히 4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회의실의 다른 지휘관들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박도현의 당황한 모습과 강민정의 침착한 태도를 보니 뭔가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일이 있었다는 것을 눈치챘다. 강민정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고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하지만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숨 막히는 긴장감을 느꼈다. 박도현은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아침에 자신이 얼마나 거만하게 행동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깨로 밀쳤다고 사성 대장을 생각할수록 끔찍했다. 첫날부터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상상하기조차 두려웠다. 합참이 회의 시작을 알렸다. 그럼 부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임 군단장께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도현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평소 같으면 자신감 넘치게 연설을 했을 텐데 오늘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군단장 박도현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짧고 어색한 인사였다. 회의실의 분위기도 어딘가 어색했다. 모두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민정은 의자에 앉으며 박도현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실망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되는 메시지였다. 계급이 무엇인지, 예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은 그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다.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강민정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다른 지휘관들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새로 부임한 군단장과 특전 사령관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 지휘관이 조심스럽게 강민정에게 말을 걸었다. 사령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장 위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강민정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박도현에게는 모든 말이 자신을 향한 메시지처럼 들렸다. 강민정은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오늘 이 일로 박도현이 얼마나 배울지 아니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군의 기강이라는 것이 단순히 계급으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았다. 박도현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첫날부터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다니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다. 부임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의 관심은 이 두 지휘관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에 쏠려 있었다. 박도현은 회의가 끝나는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악몽 같았기 때문이다. 부임식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다. 박도현은
그동안 군단 현황을 파악하고 각 부서별 브리핑을 받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첫날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었다. 특히 강민정 앞에서 자신의 능력과 리더십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는 이번 합동작전 회의를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자신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 그는 속으로 다짐하며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에는 이미 주요 지휘관들이 모여 있었다. 강민정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여전히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었다. 박도현은 그녀를 힐긋 보며 자리에 앉았다. 소성 대장인 그녀 앞에서 그는 아직도 위축감을 느꼈다. 합참이 회의를 시작했다. 오늘은 각 부대별 작전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특전 사령관부터 보고해 주시죠. 강민정의 차례가 되었다. 스크린에는 특전 사령부의 PPT가 나타났는데 내용이 정말 상세했다. 산악 침투 루트가 지형도와 함께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야간 고공강화 훈련 결과도 세밀하게 분석되어 있었다. 지난주 실시한 고공강화 훈련 결과입니다. 강민정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총 20소차례 강화 중 이상 기상으로 인한 중단이 3차례 있었습니다. 이는 안전 프로토콜에 따른 정상적인 조치였습니다. 화면에는 인명 안전 체크리스트가 항목별로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장비 점검부터 기상 조건, 의료진 대기 상황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안전 점검 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을 만족했으며 특히 낙하산 정비 상태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강민정의 보고를 듣던 합참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특전사답습니다. 안전관리가 철저하네요. 다른 지휘관들도 감탄하는 표정이었다. 강민정의 보고서는 정말 완벽했다. 작은 것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세심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이제 박도현의 차례였다. 박도현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한 자료였기 때문이다. 군단 작전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화면에는 군단의 현황이 올라왔는데 겉보기에는 깔끔한 표와 그래프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박도현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발표를 시작했다. 지난주 실시한 연합훈련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참가 인원은 총 2,000명이었고 훈련 목표 달성률은 90%였습니다. 박도현은 나름대로 자신 있게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강민정은 화면을 자세히 보더니 조용히 손을 들었다. 바이군단장, 지난주 안전 점검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박도현에게 집중되었다. 박도현은 당황한 표정으로 화면을 다시 봤다. 정말로 안전 점검 결과 페이지가 통째로 비어 있었다. 박도현은 훈련 성과에만 집중하느라 가장 중요한 안전 점검 부분을 빼먹은 것이었다. 자료가 아직 취합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체계가 박도현이 변명을 늘어놓으려고 했지만 강민정은 말을 끊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다. 작전은 사람의 생명을 다룹니다. 안전 자료 누락은 작전 중지 사유입니다. 강민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군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싹 말랐다. 합참은 시계를 한번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공은 던져졌고 모두가 어디로 굴러갈지 알고 있었다. 박도현의 내면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첫날부터 나를 가르치겠다고? 사성대장이라고 해서.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박도현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강민정의 어깨 견장을 다시 확인했다. 4개의 별이 그의 눈을 찔렀다. 자신보다 한 계급 위인 사성대장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현실로 다가왔다. 강민정은 계속해서 질문했다. 특히 폭발물 안전관리 점검은 어떻게 되었나요?
지난달 타 부대에서 발생한 사고를 감안하면 더욱 철저해야 할 텐데요. 박도현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훈련 성과에만 신경 쓰느라 안전 점검은 뒷전으로 밀려났던 것이다. 그 부분은 이번 주 안에 보완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요? 강민정이 반문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안전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박도연은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강민정의 질문이 그의 허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강민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다루는 장비들은 조금의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지휘관들도 강민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박도현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다. 더욱이 지휘관이 안전을 소홀히 하면 부하들도 따라하게 됩니다. 강민정의 말이 박도현의 가슴을 찔렀다. 실제로 박도현은 성과 위주로만 생각하느라 안전 관리를 등한시했었다. 결국 박도현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늦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도현의 준비 부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합참이 정리했다. 안전 점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모든 부대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박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었다. 첫인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었다. 강민정은 침착하게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첫날의 무례함은 개인적인 문제였지만 안전 관리 소홀은 공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건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선이었다. 박도현은 회의실을 나가며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화를 낼 상대가 강민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다. 합동작전 회의가 끝난 후 회의실을 나서는 박도현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모멸감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자신을 찔러대는 시선들을 피하기 위해 애썼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강민정의 단호한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안전자료 누락은 작전 중지 사유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가 군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는 선고처럼 들렸다. 박도현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았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는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깊은 불안감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강민정이 단순한 지적에서 멈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 시각, 강민정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이미 2장의 메모가 들어 있었다. 며칠 전부터 받기 시작한 익명의 제보였다. 첫 번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화기 교체 미비. 유효 기간 지난 지 3개월 넘음. 두 번째 메모는 더 구체적이었다. 침상간 기준 미준수. 화재 시 대피로 확보 불가능. 강민정은 메모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았다. 그녀는 이런 제보들이 단순히 불만에 가득 찬 병사들의 넋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박도현의 군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더욱이 오늘 회의에서 안전점검 자료가 통째로 누락된 것을 직접 확인했으니 그녀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다. 강민정은 개인적인 무례함보다 규율 붕괴가 불러올 사고를 더 두려워했다. 한 사람의 무관심이 수십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박도현을 공식적으로 감찰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특히 그가 새로 부임한 군단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했다. 자칫 개인적인 감정 싸움으로 비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가장 큰 책무는 병사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다. 박도현의 무책임함이 그 책무를 위협하고 있었다. 결심이 선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감찰실장에게 연락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감찰실장입니까? 군단 안전점검 원본 자료와 보고 라인을 확인해 주십시오. 현장에서 들은 제보와 대조가 필요합니다. 감찰실장은 무슨 일이냐는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안전관리 소홀 의혹이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해요. 특히 보고서 조작 여부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오늘 회의에서 안전점검 결과가 완전히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정의 말에 감찰실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즉시 깨달았다. 그는 엄숙한 목소리로 답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한편 박도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어제 회의에서 당한 굴욕이 아직도 생생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보고서 좀 빠뜨린 것뿐인데.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갔다. 그는 강민정이 단순히 오늘 일로 끝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때 부하 장교 하나가 조심스럽게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군단장님, 안전점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박도현이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사실 지난주에 안전점검을 했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단장님께서 보고서에서 빼달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박도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훈련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부정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라고 지시했었다. 그건 분위기를 해칠까 봐서 그랬던 거야.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전사령관님께서 직접 지적하셨잖아요. 장교의 말에 박도현은 더욱 불안해졌다. 사성대장인 강민정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날 저녁 PX 앞 자판기 근처에서 2명의 장교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오늘 회의 봤지? 군단장님, 완전히 당하셨어. 아까 복도에서 본 거 기억나? 첫날에 특전사령관님을 밀친 거 말이야. 들켰겠지. 오늘로 끝났다. 규정 앞에서는 누구도 못 버텨. 더욱이 사성 대장님이잖아. 우리 군단장님보다 한 계급 위시고. 두 장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박도현의 앞날이 어둡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박도현은 여전히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감찰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그를 덮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정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그녀는 이미 감찰실장으로부터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보고를 받은 터였다. 아침 7시, 그녀는 감찰실로 향했다. 감찰실장은 두꺼운 파일을 그녀의 앞에 놓았다. 파일 표지에는 박도현 군단 안전점검 특별감찰보고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사령관님, 자료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강민정은 말없이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박도현 군단이 지난 한 달간 작성한 모든 안전점검 기록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하게 살폈다.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는 훨씬 더 심각했다. 소화기 유효기간, 만료, 비상구, 관리 소홀, 침상 강역, 미준수 등 여러 개의 안전점검 항목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부 보고서에는 모두 적합으로 조작되어 있었다. 이 부분들이 왜 보고에서 누락되었죠?
강민정은 손가락으로 해당 항목을 가리키며 물었다. 감찰실장이 답했다.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군단장 지시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였다고 하네요. 강민정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였다. 그녀의 눈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증거 자료도 확보되었나요? 네, 예, 군단장이 직접 서명한 지시 문서도 있습니다. 감찰실장은 또 다른 파일을 꺼내며 보여주었다. 박도현의 서명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의 송을씨로 분위기 해치지 말 것이라는 메모까지 적혀 있었다. 이는 명백한 증거였다. 되어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군요. 강민정은 파일을 덮으며 말했다. 정식 감찰팀을 구성해서 전면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 시각 박도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장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어제 회의에서의 굴욕 때문에 그의 기분은 상당히 나빠져 있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 더 신경 써. 특히 안전점검 부분은 빠뜨리지 말고. 박도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한 장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런데 군단장님, 지난번에 안전점검 결과가 좋지 않다고 보고서에서 빼라고 하신 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박도현이 소리를 질렀다. 자신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화를 참을 수 없었다. 부하 장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강민정은 창밖의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짧게 눈을 감았다. 인성을 숨겨도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지. 박도현이 첫날 저지른 무례함은 개인적인 문제였지만 안전관리 소홀은 공적인 문제였다. 군인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정말 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할 것 같았다. 박도현은 아직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나가고 있었다. 감찰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이틀 후 드디어 합참 감찰팀이 박도현의 군단에 정역 투입되었다. 그들은 클립보드를 들고 부대 곳곳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발견은 소화기였다. 생활관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들 중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이 지나 있었다. 어떤 것은 이미 6개월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었다. 이건 완전히 쓸모없는 상태네요. 감찰팀원이 녹슨 소화기를 가리키며 체크리스트에 표시했다.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두 번째 문제는 침상 배치였다. 병사들의 생활관을 확인해보니 침상 강역이 규정보다 훨씬 좁게 배치되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 강역으로는 응급 상황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감찰팀은 줄자로 정확한 거리를 재며 기록했다. 규정 강역보다 거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감찰팀이 부하 장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기 시작했을 때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보고 올렸는데 삭제됐습니다. 안전 점검 결과가 좋지 않다고 분위기 해친다며 올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면담을 받은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소화기 교체 요청서도 3번이나 올렸는데 계속 보류됐어요. 예산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장교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침상 재배치 건의서도 냈는데 군단장님께서 직접 반려하셨어요. 불필요한 일이라고 하시면서요. 세 번째 장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다. 야간 순찰 중에 비상구 표시 등이 고장 난 걸 발견해서 보고했는데 그것도 수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돈이 아깝다고 하시면서요. 감찰 팀원들은 이런 증언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갔다. 점점 심각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한편 박도현은 문 닫힌 집무실 안에서
전화기를 쥐고 있었다. 감찰팀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여보세요? 법무과입니까? 혹시 감찰 관련해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박도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첫날이라 그랬다. 첫날이라. 하지만 아무리 변명을 생각해도 설득력이 없었다. 실제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것도 사실이고 보고서를 조작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이 이제야 자신을 옥죄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복도에서 강민정을 밀쳤던 그 순간을 되감기듯 재생했다. 그때의 무심함, 그때의 우월감이 지금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게 다 그때부터 잘못됐어. 박도현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첫날 강민정을 함부로 대한 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상급자를 그런 식으로 대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혔다. 감찰이 시작된 지 사흘째 박도현의 군단은 발칵 뒤집혔다. 감찰팀의 철저한 조사로 인해 매일같이 새로운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단순히 보고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 구석구석을 직접 살피고 병사들과 장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며 진실을 파헤쳤다. 첫 번째 충격적인 발견은 바로 소화기였다. 감찰팀은 생활관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들을 하나하나 점검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을 훌쩍 넘긴 상태였다. 어떤 소화기는 이미 6개월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었고 손잡이와 노즐에는 녹이 슬어 있었다. 이건 비상시에도 쓸 수 없는 고철 덩어리입니다. 한 감찰팀원이 혀를 차며 말했다. 만약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 소화기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소화기들은 박도현이 부임한 후 교체 요청이 번번이 묵살되었던 품목이었다. 두 번째 문제는 병사들의 생활 공간이었다. 감찰팀은 줄자를 들고 생활관으로 들어갔다. 침상 간격을 규정에 맞게 재어보니 규정보다 훨씬 좁게 배치되어 있었다. 화재 시 병사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한 팀원이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강역으로는 응급 상황 시 대피가 불가능합니다. 마치 병사들을 가두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 또한 박도현이 불필요한 일이라며 재배치 건의를 반려했던 문제였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감찰팀이 부하 장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시작했을 때 더 끔찍한 진실들이 드러났다. 처음에는 모두 군단장을 감싸려 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희도 계속 건의했었습니다. 하지만 군단장님께서 계속 미루라고 하셨어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요. 한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 돈을 쓰시더라고요. 특히 군단장님 집무실 인테리어에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장교는 더 구체적인 증언을 했다. 안전과 관련된 건의는 거의 다 무시당했어요. 보고서에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분위기를 해친다며 직접 삭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감찰팀원들은 이런 증언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갔다. 그들은 박도현의 무책임함이 단순히 소홀함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였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틀 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박도현이 직접 서명한 문서에서 안전점검 결과 삭제를 지시하는 내용이 발견된 것이다. 심지어 분위기 해치지 말 것이라는 메모까지 적혀 있었다. 한편 박도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 감찰팀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목은 점점 더 옥죄어 오는 듯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후회에 잠겼다. 첫날, 내가 강민정 대장을 알아보지 못했더라면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날의 악몽 같은 순간들로 가득했다. 어깨로 밀쳤던 그 순간, 그리고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했던 눈빛,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법무과의 조언을 구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때 강민정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감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안전관리 위반 사항이 12건입니다. 그중 8건은 군단장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도적으로 은폐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실장의 보고에 강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 규율은 단순히 계급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진정한 규율은 책임감과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틀 후 드디어 감찰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 왔다. 합참 지휘부 전체가 참석하는 자리였다. 박도현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민정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정말 필요했던 조치였나?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리고 곧 답을 찾았다. 수백 명의 군인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합참장이 자리에 앉으며 감찰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찰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감찰실장이 일어나 보고서를 펼쳤다. 회의실이 조용해지자 그의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도현 군단장, 안전점검 결과, 의도적 누락, 보고 체계 위반, 지휘권 남용 등의 사유로 보직 해임 및 징계 회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이 웅성거렸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다. 박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감찰실장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소화기 유효기간 만료 방치 12건, 안전점검 결과 은폐 8건, 비상구 관리 소홀 5건. 이 모든 것이 군단장의 직접적인 지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지휘관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다. 특히 부하 장교들의 안전 개선 건의를 반복적으로 묵살한 것은 지휘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안전 예산은 삭감하면서 개인 집무실 인테리어에는 상당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회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변했다. 군인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박도현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그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다. 그때 강민정이 천천히 일어섰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박도현도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강민정은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내가 누군지 몰랐다. 그건 변명이 아닙니다. 박도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첫날 복도에서 벌어진 일을 강민정이 직접 언급한 것이었다. 누가 됐든 함부로 밀치지 않는 것, 규율을 지키는 것. 그게 별 3개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하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기본을 저버린 사람에게는 계급장도 무의미합니다. 박도현은 입술을 떨며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 군인의 첫 번째 임무는 동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개인의 체면이나 성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죠.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강민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도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박도현은 완전히 무너졌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지도 못했다. 합참이 정리했다. 감찰 결과에 따라 박도현 군단장은 즉시 보직에서 해임되며 후속 조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박도현은 마지막으로 강민정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원망보다는 후회가 가득했다. 만약 첫날 제대로 행동했더라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 보직 해임 발표가 있은 후 박도현은 모든 것을 잃은 채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군복에 빛나던 세 개의 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한때는 그에게 권력과 위엄의 상징이었던 이 공간이 지금은 그에게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려있던 액자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들, 모든 것이 그의 실패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그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그에게는 조롱처럼 들렸다. 너는 우리의 안전을 버렸어. 그들의 외침이 그렇게 들리는 듯했다. 박도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그는 수많은 보고서에 서명을 했고 수많은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 손으로 그는 안전점검 결과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되짚어 보았다. 처음부터 잘못됐어. 그는 모든 것이 강민정 대장을 만났던 첫날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던 그 순간.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이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결과였다. 그는 오래전 한 사고를 떠올렸다. 중대장 시절 야간 훈련 중 한 병사가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다. 별다른 외상이 없다는 보고를 듣고 그는 훈련을 강행했다. 다음 날 아침 그 병사는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박도현은 그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 장교들을 협박했고 결국 그 사고는 단순한 발목 염좌로 처리되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범죄다. 그 시절 그의 선배 지휘관이 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승진만을 위해 달려왔다. 나는 그때부터 이미 망가져 있었구나.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병사들의 안전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오직 자신의 성공과 권력이었다. 그래서 그는 안전 예산을 삭감하고 안전 보고서를 조작했으며 심지어 강민정 대장에게까지 무례하게 굴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강민정이 지적했던 것은 단순한 보고서 누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무책임한 태도, 그의 오만함, 그리고 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고였다. 박도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만하고 거만했던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초췌하고 불안한 모습만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강민정은 그에게 계급이 아닌 인성을, 권력이 아닌 책임을 가르쳤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지위, 그리고 그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 그러나 그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 바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 집무실을 나섰다. 복대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텅 빈 복도를 걸어 내려갔다.
그가 처음 이 부대에 왔을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에는 힘이 없었다. 그는 계단에 있는 낡은 액자를 보았다. 그 액자는 아직도 반듯하게 걸려 있었다. 박도현은 그 액자를 보며 다시 한번 깊은 후회에 잠겼다. 내가 그 작은 나사 하나를 제대로 봤더라면.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싸울 명분도 없었다. 그의 명예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그의 신뢰는 무너졌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감수해야 했다. 한편 강민정은 박도현의 징계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박도현이 개인적인 야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나 승리감은 없었다. 대신 깊은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었다.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것이 더 큰 비극을 막는 유일한 방법일 때도 있다. 그녀는 박도현이 징계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될지 잠시 생각했다. 그는 아마도 군복을 벗게 될 것이다. 그의 경력은 끝이 났고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랐다. 진정한 리더십은 계급과 권위가 아니라 책임감과 윤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기를. 그날 밤 강민정은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병사들의 안전을 지켰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였다. 박도현의 보직 해임과 징계 회부 결정이 내려진 후 그의 군단은 한동안 혼란에 휩싸였다. 오랫동안 쌓아온 관행과 위계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합참은 신속하게 새 군단장을 임명했다. 오태식 소장, 52살의 나이에 원리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군단 내 안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는 부임 첫날 박도현이 사용했던 호화로운 집무실을 보더니 첫마디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지시했다. "여기 들어간 예산 전부 회수하고 그 돈으로 안전장비 사세요. 소화기부터 교체하고 생활관 침상 강역도 규정대로 다시 맞추세요." 그의 지시는 단호하고 빨랐다. 병사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마침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지휘관이 온 것이다. 오태식은 곧바로 군단 전체에 대한 안전 점검을 재실시했다. 이번에는 감찰팀이 아닌 군단 소속의 모든 장교와 병사들이 함께 참여했다. "우리 모두가 감찰관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그는 부대원 전체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직접 소화기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비상구 통로를 점검하며 병사들과 소통했다. "불안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직접 보고해. 계급에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야." 그의 말은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달 후 군단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낡은 소화기들은 모두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비상구는 항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침상 강역은 규정대로 넓어져 병사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었다. 보고 체계도 투명하게 바뀌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고하고 해결책을 찾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한편 강민정은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오태식 군단장이 취임한 후 군단의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보고를 꾸준히 받고 있었다. 그녀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결과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보고서에는 안전 점검 완료, 안전 예산 집행률 100% 같은
긍정적인 수치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 보고서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느 날 아침 강민정은 다시 한번 박도현의 군단을 방문했다. 이번에도 그녀는 계급장이 없는 낡은 야전 상의를 입고 있었다. 안개 낀 새벽 공기를 가르며 그녀는 한 달 전 박도현을 만났던 그 복도로 향했다. 복도는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 대신 쾌적한 공기가 흘렀다. 그리고 그곳, 그녀가 나사를 조였던 그 액자는 여전히 반듯하게 걸려 있었다. 그녀는 액자 옆에 멈춰 서서 나사를 손으로 만져보았다. 단단하게 조여져 있었다. 누군가 그녀가 조였던 나사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단단하게 조여놓은 것이 분명했다. 그 작은 나사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 그녀는 생각했다. 박도현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은 그 작은 나사를 무시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오태식의 책임감과 리더십은 그 작은 나사를 다시 조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잠시 복도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박도현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은 아마도 군인으로서의 윤리나 책임감 같은 거창한 것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작은 것부터 제대로 하라는 것이었을 것이다. 강민정은 드라이버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러나 그녀는 나사를 조이지 않았다. 이미 단단하게 조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드라이버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군복에 계급장이 없었지만 그녀의 당당한 발걸음은 그 자체로 그녀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오태식의 군단을 떠나면서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박도현에게는 심판자였지만 오태식에게는 조력자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도움도 줄 필요가 없었다. 이 군단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올바른 길을 찾아갈 것이다. 박도현은 모든 것을 잃었다. 군복에 달린 별들은 이미 빛을 잃었고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그는 불명예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깊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마지막 짐들을 정리했다. 한때 그를 빛나게 했던 군복, 훈장, 그리고 사진들이 이제는 그를 비웃는 듯했다.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문득 첫날 강민정 대장을 만났던 복도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그가 함부로 어깨로 밀치고 지나쳤던 그 순간. 그때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작은 실수 하나가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오만함과 무책임함이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한 달 전만 해도 그를 따랐던 부하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였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는 낡은 액자를 보았다. 그 액자는 여전히 반듯하게 걸려 있었고 나사는 단단하게 조여져 있었다. 그는 그 나사를 보며 다시 한번 깊은 후회에 잠겼다. 내가 그 작은 나사 하나를 제대로 봤더라면.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었다. 그는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었다.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명예도 지위도 그리고 그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그는 택시를 타고 부대를 떠났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후회와 반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 바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한편 강민정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의 산등성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박도현의 징계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권력은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온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박도현은 계급만을 쫓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반면 그녀는 작은 것 하나부터 책임지는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결국 모두의 신뢰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박도현의 사건을 통해 군대 전체에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녀의 단호한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이제 군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문제들까지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오태식 군단장이 취임한 후 박도현의 군단은 완전히 바뀌었다. 소화기들은 모두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침상 강역은 규정대로 넓어졌다. 병사들은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가 경청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고 그들의 발걸음은 힘찼다. 강민정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박도현에게는 심판자였지만 오태식에게는 조력자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도움도 줄 필요가 없었다. 이 군단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올바른 길을 찾아갈 것이다. 강민정은 오늘도 이른 아침 계급장 없는 낡은 전투복을 입고 부대 곳곳을 점검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힘찼고 그녀의 눈빛은 변함없이 날카로웠다. 그녀는 작은 나사 하나, 작은 배관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진정한 리더십은 보이는 곳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을. 결말, 박도현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이제 조용히 반성하며 살아갈 것이다. 강민정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군대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함과 겸손함, 무책임함과 책임감의 대결이었다. 그리고 이 대결의 승자는 작은 것부터 책임지는 사람이었다.